여러분요, 쌀가마 있죠? 쌀가마 둘러매고 땅 하고 출발하면요, 막 달려가가지고 선착순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 끊어서 여기까지 합격, 그리고 불합격.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교도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기타 등등 많은 교도소의 그 애환과 또 죄수들의 또 거듭난 눈물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고, 참 힘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교도소는 근데 이 재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교도관들 또한 어렵고 힘든 또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도관들은 공무원이지만 10년 근무하면은 5년 징역 산다는 스스로의 또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반평생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근무의 반평생은. 그러니까 거기 얽힌 애환도 많고 재밌는 뒷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면서 새로운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교도관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간수라 불렀죠. 간수. 직업이 뭐냐 물으면 간수합니다 하기가 참 되게 좀 거북하고 남들에게 내세우기 조금 어려웠던 그 정도 이 직업이 좀 이렇게 낮은 평가, 저평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월급도 적었죠. 하는 일이라고는 항상 죄인들하고 부딪혀 살아야 되니까 남들에게 떳떳하게 뭐 얘기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TV 프로 보면요, 선생님이 애들 막 볼 잡고 막 착 때리면서, 야, 너가 아버지 마시노? 너가 아버지 마시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으로 웃습니다. 참 저도 거기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입니다만은 중학교 때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정근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저 따라서 이제 전학을 하니까 뚜렷한 뿌리 깊은 친구들도 좀 없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상당히 적응이 잘 안 되고, 좀 산만하고,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입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언제부턴가 막 굉장히 힘이 솟고, 막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던 이 아이가 막 앞장서서 학교를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학기 초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이가 눈에 띄죠. 생활 기록부나 이런 것들 검토 일일이 안 해보시고 그냥 모신고 불러셨나 봐요. 불러가지고, 야, 박민, 너희 아빠 뭐 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뭐 하시냐니까, 뭐 이 녀석은 뭐 별 생각 없이, 예, 우리 아빠 교도소 계세요. 그 선생님이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꼭 껴안아주고, 야, 박민 힘내라잉,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뭐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말이죠, 뭐 도서상품권도 막 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토록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스스로 막 신났죠. 그래서 점점점 열심히 하고, 이제 모든 뭐라 그럴까,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스스로 정리하면서 이제 괜찮은 아이로 성장해 간 겁니다. 이제 저는 그 비밀을 몰랐었죠. 전혀 몰랐죠. 겨울 방학이 거의 이제 끝나갈 쯤 됐습니다. 비번을 받아가지고 집에 퇴근하다가 문득, 아이고, 선생님한테 밥 한 그릇 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모시고 그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설렁탕 집에서 둘이 그냥 설렁탕을 먹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래서 전 속으로 내가 너무 잘생겨서 보는가 싶어. 약간, 뭐, 그렇죠. 근데 한참 보시다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씀이, 박민 아빠, 언제 나오셨습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아하, 깨달았죠. 전 자초지종을.
제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인 줄 알고 지레짐작을 하시고는 우리 아이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니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줬던가 봐요. 여러분요, 오해로 빚어지는 것도요, 결국은 선을 이룹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람에 우리 아이가 살아난 거죠, 뭐. 예, 지금은 이제 교도소의 직원으로 채용되려 그러면은 시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 이제 특히 우리 교도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아픈 추억을 살피려면은 일제시대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때 교도소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교도소하고는 위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잡아먹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교도 행정입니다. 수많은 그 나라의 독립투사들, 우국지사들, 아니면 사상범들, 자기들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이 교도소니까 교도소는 굉장히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교도관들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다 교도관으로 집어넣고 한국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도관들은 완전히 머슴이었습니다.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먹는 것조차 변변찮아 가지고요, 항상 배가 고팠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당시 교도관들은 선발 자체가 굉장히 쉬웠어요. 신원조회 다 끝나면 이제 선발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일렬로서 놓고, 여러분요, 쌀까마 있죠? 쌀까마 둘러매고 땅 하고 출발하면요, 막 달려가 가지고 선착순으로 1등, 2등, 3등, 4등, 5등 끊어서 여기까지 합격, 그리고 불합격. 그 당시에 우리 옛날 그 일제 때 선배님들 스스로 이야기가 쌀까마니 교도관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쌀까마니 교도관.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간부 시험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구급 교정직 시험도 엄청 어렵죠. 처우도 좋아졌고 수당도 빵빵하고 살만하죠. 또 재소자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난폭하고 난동 부리고 이랬지만 지금은 전부 다가 나름대로 선을 딱 지키고 전부 법적 대응입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관 할만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웠고 난폭했고 무지막지했고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 잔재를 거쳐오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아주 그냥 욕설 아니면 그냥 테러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막지한 언어가 난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대변하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간수부장이 출근을 합니다. 간수부장이라면 대단히 위세가 당당합니다. 계급은 경찰로 말하면 경사급입니다만 교도소에서 간수부장은 간부가 아닌 비간부 중에서는 최고 높은 서열이기 때문에 군대로 말하면 특무상사쯤 되는 그런 것이 간수부장입니다. 대단하죠. 이 간수부장이 출근하는데 그 간수부장의 아버지가 70대 노인네가 이제 그 아들에게 야야 오늘 출근하거들랑 이제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 사람 한번 찾아서 위로 좀 해주라. 내 친구인데 나무 좀 베다가 살림법으로 걸려가지고 그래 그 징역을 살고 있는데 좀 잘 좀 챙겨봐 주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부장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출근하죠.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친구를 이제 불러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첫 마디가 자네가 우리 아버님 친구인가? 여러분, 아버지 친구분한테 자네가 우리 아버님 친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요, 이런 호로, 호로 XX라고 욕해도 보통 욕 얻어물 게 아니죠. 세상에 아버지 친구한테 자네가 우리 아버님 친구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로 봐서는요, 이 간수부장이 죄수에게 자네라는 말을 쓰는 이 호칭 자체가 파격적인 아주 높여주는
대우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네가 우리 아버님 친구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언어가 참 난폭했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든지 아십니까? 지금은 인권 자체가 워낙 신장되었고 법체제가 다 정지되니까 이 수용자들에게 교도관들이 야 임마라는 욕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부분 그 욕했다고요. 대부분 고소당하고 명예훼손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수용자들에게 험한 말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들도 눈이 돌지 않는 한 교도관들에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름대로 법과 인권이라는 이 또 양심과 인격이라는 이런 체제가 잘 벌써 잘 양날개를 갖추어서 서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제도로 돌아오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참 많은 일들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얘기 들어도 대충 그림이 나오죠. 아, 어떻게 살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간수가 아니고 지키는 간수가 아니고 교도관이 되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까, 어떻게 바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줄까, 이것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교도관들의 이제 중심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도관 노래가 있습니다. 교도관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노산 이현상 씨가 이제 글을 쓴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노래가 우리 교도관의 노래가 교가가 있습니다. 9번 나무 펴기보다 더욱 힘드는 일, 9번 사람 바로잡는 일 우리가 맡았다. 죄 있다 버리지 않고 이끌어가며 때 묻은 손길 잡아주는 우리는 민주교도관. 이거 교도관 노래 가사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9번 나무를 펴기보다 더 힘드는 일은 바로 9번 사람 바로잡는 일. 그 우리가 맡았다. 죄 있다 버리지 않고 이끌어가며 때 묻은 손길 잡아주는 우리는 민주교도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법무부 교정국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계셨던 송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셔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부소장 하시고 또 교정심의관 하시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앞장서셔서 전국 교도관 신우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1200명이 모였습니다. 횃불회관에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 교정사상 전무후무한 제주도에서부터 속초, 강릉에서부터 순천에서부터 전국 지방의 모든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다 모여서 드디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벼랑 끝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도관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고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마다 신우회가 다 조직돼서 아까 말씀대로 죄 있다 버리지 아니하고 때 묻은 손길 잡아주는 명실상부한 민주교도관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많은 복음의 교도관들의 지금도 기도이며 외침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참 아픈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참 웃기는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교도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50개가 넘는 교도소에서 수많은 교도관들이 복음을 안고 밖에서는요 복음 전하려고 해도 도망가면 말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갇혀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으니까 다 가두어 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수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던 이 일을 우리 교도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으로서의 만족이 아니고 이제 저 벼랑 끝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오늘도 걸어가고 먼 지난날 참 우스웠던 이야기들도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약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 더 멋진 후배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에 부름받은 것 감사합니다.